국정교과서를 철회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건국절 사관이 입각하여 집필한 국정교과서 헌법 가치를 부정하며 1948년이 대한민국 수립 시점으로 기술됩니다. 오늘 공개되는 현장 검토본은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오직 교육부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역사교과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드디어 오늘 베일을 벗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현장 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전체 내용은 오늘 공개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지난 25일 교육부가 공개한 편찬 기준만 가지고도 안 된다, 우려된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준을 보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독립운동가 김병우 선생의 손자이자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분이죠. 광복회의 김능진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김능진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광복회라고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의 모임이죠. 한 7,000명 되는? 그렇습니다. 예. 뜨거운 논란 끝에 오늘 국정역사교과서가 공개가 되는데 일단 어떤 입장이신 겁니까? 집필 기준도 비밀, 집필자도 비밀. 예. 이런 경우가 있나 싶거든요. 결국은 자기들 일방적인 그 주장대로 실은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니냐. 복면 교과서 같은 복면 그런 교과서. 예. 역시 예상했던 대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미 공개된 편찬 기준을 좀 보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집필했다라고 지금 한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건데 우선 가장 쟁점이 되는 건국절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유엔 결의에 따른 1948년 50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일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8년 8.15를 건국절, 건국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런 표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수립일 이렇게 적시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냥 있는 그들의 사실에 대한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적시한 거죠. 예를 들면 예. 대한민국 수립일 7글자입니다. 예. 근데 이걸 3글자로 하면은 그냥 건국절이에요. 건국절. 그러니까 건국절이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대한민국 수립일이란 말이 건국일, 건국절이란 말 아니냐? 똑같은 말이죠. 이걸 제가 볼 때는 우리 중학생들도 다 알만한 내용인데요. 이런 걸 수십억 국가 예산 써가지고 그동안에 머리짠해서 한 게 고작 이건지 묻고 싶네요. 근데 교육부에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되묻는데요. 저는 이 교육부 입장이라는 것도 지능지수가 영리한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쓴 입장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똑같이 건국절 사관을 수용한 말을 해놓고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영리한 개만도 못한 지능지수라고 표현하신 건 조금 과하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화낼 것 같은데. 화내도 할 수 없죠. 교육부 입장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부의 관리들이 임명받은 교육부의 장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뉴라이트에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뉴라이트 생각이 반영된 거다 이 말씀이죠. 이 이야기 국민들이 잘 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건국절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임정을 부정하는 것인가? 왜입니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저희 광복회 박유철 회장님이 어떤 행사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세상 떠나실 때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돌아가셨죠. 많은 운동가들이. 예. 근데 만약 48년에 우리 건국이랬으면 그전에 나라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리 친일한 사람들도 그전에 친일 행적을 묻혀지고 건국 공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는데 왜 우리 동주사들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르면서 돌아갔을까요? 그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그런 행적들이 묻히는 일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죽어갔던,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었던 우리 주권인데 왜 우리가 48년에 우리 정부는 수립됐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는가. 그것은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문제와도 다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건국절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친일파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또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편찬 기준이 바로 이 친일파란 단어입니다.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는 빠졌다 그래요. 대신 친일 행위, 친일 인사 이런 단어로 대체가 됐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정권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어떤 친일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일 트라우마요? 네. 제가 지난번 친일 매국노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저와 인터뷰. 친일을 통해서 매국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친일파를 말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이런 지역적인 걸 가지고 공격하는 분들도 너무 이런 거 가지고는 문제 안 삼았으면 좋겠어요. 요 친일파란 단어를 친일 인사, 친일 행위로 바꾼 요 쟁점에 대해서는 요거는 그럴 수 있다. 이것까지 문제 삼지 말자는 입장이세요? 예, 제 생각에는 너무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것 가면은 큰 걸 놓치게 되니까. 큰 걸 놓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외에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 건국일 관련 문제. 1948년 8월 15일 이 관련 문제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거는 뉴라이트의 주장입니다. 뉴라이트 주장이고 뉴라이트에 동조하는 일부 우리나라 우파 지식인들 또 특정 언론사 결국은 그 사람들의 주장인데 교과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전체 내용을 꼼꼼히 이제 오늘 나오면 보실 테지요. 그렇지만 그렇죠. 편찬 기준만 봐서도 광복회 입장은 일단 수용 불가입니까, 이 교과서? 절대 불가죠. 절대 불가입니다.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교과서가 얼마나 방대한데 건국절 그거 문제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표현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선 전체를 보이콧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수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후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해를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또 만나서 또 항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결국은 불통불통하는데 이렇게 불통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불통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거는 결국은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만나면.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와 인터뷰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국절이란 말은 매국노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역정을 내셨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는 기어코 나오고 건국절이란 그 단어는 아니지만 우회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나오고 어때 광복회에서는 다른 공식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세요? 전국 지부장 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성명서도 나오고 또 전 회원들 서명운동도 하고 그런 게 나오게 될 거고요. 저는 이 국정교과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건 우리 학생들이 이걸 공부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낙관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7월 14일 날 광복회 대표단이 교육부 차관 면담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배석한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우리 조국에 충성해달라. 결국 핵심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좀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 떠나셨는데 진짜 하늘에서 그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선조들이. 글쎄요.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하는 것조차 죄스러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김능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립운동가 김병우 선생의 손자세요. 광복회의 김능진 이사였습니다.